민공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장교육 이렇게 여러 품목 다녀봤지만 오늘만큼 이렇게 현장에 많이 오신 거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교육하기에 딱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멀리 청도에서 어렵게 우리 박정규 강사님도 오셨는데 좋은 내용으로다가 우리 대흥 복숭아에 많은 도움되는 그런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먼저 강의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실습해보는 그런 강의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뿐만 아니고 이런 교육 우리 많이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 농사지시면서 아마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큰 틀은 갖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좀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복숭아 연구회 분들이 같은 지역 내에서 아니면 그룹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점들은 이렇게 가르쳐 서로 공유하고 더욱 발전하는 우리 복숭아 연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교육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모이셔가지고 마이크를 따로 준비 안 한 이유는 더 귀 기울이십사 해서 마이크를 준비를 따로 못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마이크도 준비해서 더 철저히 오겠습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요. 저희 복숭아 재배하시는 농가 그리고 우리 복숭아 연구회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고 고품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를 저희 기술보호과 과장님이랑 저희 팀장님한테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좋고요.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청도군 이서면에서 이제 복숭아 사과 경력 30년 되신 박준규 강사님이시고요. 하수영에 대해서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새해영농 때도 말씀드렸던 수영이 이제 어쨌든 기본 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영을 나중에 잡기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복숭아를 생각하셨을 때 어떤 수영이 우리 밭에 어떤 방향이 더 맞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이제 전지전정 기초 이론은 어떤 수영이든 같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 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농가분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고품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많이 들어서 많이 얻고 가시길 바라면서 박준규 강사님 큰 박수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보다 저는 목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담당하시는 분 목소리가 딱 좋은데 보니까 예, 모자 좀 쓰고 하고 있습니다. 청도서 와보니까 좀 멀긴 하네요. 예. 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은 잘 몰랐는데 저 회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벌써 한 3, 4년 전부터 전화를 주셔가지고 아카데미 강의도 뭐 그때 전화도 부탁을 하셨고 했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이제 한번 오기가 실제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숭아 저는 뭐 배운 게 그거라고 집에 어릴 때부터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사과 농사를 계속 짓는 집에서 이제 태어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본 게 계속 사과나무 농사 짓고 자라고 이런 거 보고 복숭아 나무 이런 거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지 여기에 이제 또 유난히 애착이 가가지고 뭐 어른은 뭐 다른 걸 전공했으면 했었는데 저는 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전공도 이걸 하고 계속 이쪽으로 뭐 사과 복숭아 두 가지만 계속 하는 무릎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전공할 때 하고 해가 갈수록 이제 하다 보니까 이론을 먼저 배우고 이제 그거 현장에 직접 해보기도 해보고 지도도 또 해보고 했는데 갈수록 이제 이게 농사를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나무를 내 맘대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나무가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게 농사가 더 잘 되지 내 맘대로 나무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어렵더라고요. 우리 뭐 다들 자식 농사 다 지어 보셨겠지만 뭐 자식 마음대로 된다고 하는 부모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식 농사도 농사고 과일이나 채소 농사도 다 농사인데 거의 90% 이상은 환경이나 자연 여건이 다 알아서 하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한 10%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무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 회장님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사과 같은 경우도 일반 타입이 있고 스포 타입이라 해가지고 꽃눈이 되게 많이 오는 품종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품종하고 이제 잘 자라는 나무 품종하고 나무 키우기가 이제 정반대예요. 꽃눈이 잘 오는 품종은 나무 키우기가 쉽고 이제 그거 저 후지나 이런 계통들은 자람새가 이제 좋기 때문에 수영을 잡는데 훨씬 더 2배, 3배 손이 많이 갑니다. 복숭아도 마찬가지로 백도나 경봉이나 그 회장님 하신 이런 품종 같은 경우에는 이 주지가 뻗어나가면서 단과지 형성이 잘 되면서 나오는 품종들이 있고 아니고 황도나 천도 계통 같이 이제 나오면서 거의 직립선 도장지 위주로 나오면서 거기도 마디가 길어가지고 꽃눈 형성이 안 되고 잎눈만 형성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름에 2차 생강했는 데는 꽃눈 잎눈도 하나도 없이 뭐 한 1m씩 이렇게 건너뛰고 하는 이런 수세를 가진 품종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회장님 말씀하시기에 하수령 하기는 이런 품종들이 훨씬 쉬워요. 이제 나무 만들기가. 황도나 이런 계통들은 이렇게 해도 도장성 가지 이런 가지 결가지 몇 개만 여기에 도장성 가지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도장성 가지를 이렇게 막아놔도 절단해놔도 결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품종 같으면은 천도계통이나 황도계통 같으면은 저런 식으로 절단해 놓으면은 도장지로 저 결과지로 사용을 못해요. 다시 2차, 3차 적심을 한 2번, 3번 정도 해야 결과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 나무 품종마다 성질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전정을 이제 나무 크는 습성 보면은 이제 본인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걸 알아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게 자람새가 이게 꽃눈이 잘 오는 품종인데도 그 불구하고 자람새가 엄청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우리 이번 계신형이나 뭐 수영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셨을 텐데 대체로 보면은 수영이 완성되는 수령이 5년차 이후입니다. 한 6, 7년 차에 완전히 수영이 완성되는데 저도 옛날에 처음에 2번으로 이제 그거 맨 처음에 제 시설 안에 들어있는 아까 저 밑에 같이 이 골주 Y자로 해가지고 2번으로 처음에 6m, 2m 심어가지고 처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3년차 되니까 한계를 딱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내가 원하는 수영으로 크는 게 아니고 옆에 이래 복숭아를 따먹으려고 결과지를 받아놨는데 이게 결과지가 안 되고 도장지가 돼버려요. 이제 힘이 너무 좋으니까 이 결과지 유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무슨 여행 하면은 이론으로는 다 배웠는데 실제 밭에 가면은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래요. 이게 TR율이라는 건데 이제 그게 하나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TR율, CN율 뭐 정부 세성하는 것도 배우긴 따로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다 서로 엇갈려서 톱니바퀴처럼 연계돼서 움직이거든요. TR율이 만약에 변동이 생기면은 CN율이나 다른 게 같이 변동이 생겨요.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가지만 치면서 이제 이게 이해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2번 제가 실패했는 이유 중에 하나는 2번으로 유지를 하면은 이게 땅 속의 뿌리 비율하고 지상부 가지의 비율하고 항상 1대1로 가요. 1대1로 계속 여름에도 1대1이고 가을에도 1대1이고 겨울 때도 여름에 이만큼 자랐으면은 가을에도 이제 뿌리도 그만큼 자란 거예요. 이쪽에 보면은 저 가쪽에 요 언덕 쪽에 두 줄하고 저 길가에 이쪽에 가까운 쪽하고 나무 크기 한번 보십시오. 이쪽이 훨씬 작잖아요. 이쪽이 훨씬 크죠. 이게 이제 TR율이 뿌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복숭아는 안급배수를 주로 해서 많이 심는데 뿌리가 복숭아가 천근성이라고 이제 책에는 3cm 미만의 뿌리가 다 분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원래 포도나 사과 나인대목 같이 원래 천근성인 품종이 있고 복숭아는 원래 천근성인 품종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책에서는 그렇게 봐서 원래 천근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대구 바로 인근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지으면서 밑에 주차장 공사하면서 이제 안반 깨내는 터파기 했는 거 그거를 버릴 데 없어가지고 농지에 이제 이게 밑에 넣어가지고 성토해서 과수원을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밑에 한 1m 정도 넣고 위에 성토해가지고 나무를 심어 보니까 복숭아 뿌리가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엉뿌리 같이 직근으로 내려가더라고요. 한 1m씩 이렇게 내려가요. 잔뿌리 하나도 없이. 이제 거의 복숭아 뿌리는 이제 책에 있는 것 같이 원래 청건성은 아니고 공기를 산소를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뿌리가 숨만 쉴 수 있으면은 아무리 깊은 곳이라도 들어가서 활동을 해요. 근데 뿌리가 그렇게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위에 나무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1대1이기 때문에 땅 속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지상부가 같이 자라줘요. 그러니까 이쪽 가쪽은 언덕이다 보니까 이 배수가 당연히 잘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속에 공기가 잘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나무가 더 훨씬 자람새가 좋고, 아무래도 이쪽이 토양도 이게 절개를 하다 보니까 이 표토가 저쪽으로, 이 상부에 있는 흙이 저쪽으로 갔으니까 땅도 좋고, 그 다음에 뿌리가 숨 쉴 수 있는 이제 조건도 좋고 하니까 저쪽이 훨씬 더 자라고, 이쪽은 땅을 긁어내는 자리니까 속에 이게 미생물이나 이런 게 없는 흙이 드러나니까 뿌리가 살 수 있는 조건도 안 되는 분들은 속에 이 경화되는 땅에 이제 표토가 조건이 안 좋으니까 뿌리가 그만큼 못 자라니까 지상부를 아무리 강전정해도 저기만큼 못 따라서 크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잘 아셔야 1대1, 고기 조건이 1대1인데 아까 올라오다가 저기 파이프 해놓은 과수원에 보면은 거기는 이제 품종도 다르고 이게 수세도 다르고 나무가 1년 자람새가 요거는 1년에 여기까지 자랐는데 아까 그거는 보면은 한 2m 정도 빠져 있거든요. 근데 땅 조건이나 토양 조건에 따라서 그만큼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품종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자람새나 이런 조건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고 농사를 짓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수영입니다.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 되고 나면은 수영은 제가 이제 왜 주지를 많이 뽑나 하면은 처음에 2분으로 했다가 그게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가지고 하우스에서 옆에 하나씩 더 빼가지고 4개로 주지를 키워봤어요. 4개로 키워보니까 그걸 한 3, 4년 정도 더 유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3, 4년 정도 더 유지하고 나니까 이제 뿌리가 또 더 자랄 거잖아요. 더 자라면은 주지 4개도 이 뿌리에서 뿌리가 자라는 만큼의 힘을 감당을 못해요. 저는 3m에 하나씩 안거 배수가 다 돼 있거든요. 시설에 다 돼 있는데 뿌리가 이제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상부를 이제 계속 밀어 올리는데 주지 4개 가지고는 이제 감당이 안 돼 가지고 그 뒤로는 주지 6개 키우고 이제 계속 이 뿌리 가는 양에 맞춰 가지고 지상부를 같이 키워줘 봤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저작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아버지께서 하시던 그 미백나무를 복숭아나무 수명이 몇 년까지 가는지 이제 보려고 그 제 강의 자료에는 있는데 한 44년까지 복숭아나무를 유지를 해봤거든요. 미백나무를 이제 이 주지를 그대로 유지한 건 아니고 이 주간만 직경이 한 40cm 되도록 이렇게 유지하고 주지는 2번, 3번 교체를 해가면서 유지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 나무 수명하고 이런 것도 상관이 없고 주지 숫자도 뿌리 나가는 만큼 주지를 한 10개에서 12개까지 받아봤어요. 뿌리 나가는 만큼 지상부를 이제 충분히 공간 확보를 해주니까 이제 품질이 40년 넘어가도 2, 3년생보다 복숭아는 책에 보면은 수령이 늙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당도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과나 다른 배나 다른 품종들은 늙을수록 당도가 올라가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탄질비가 탄소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당도가 올라가는데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에는 원래 탄질비가 질소 비율 나이가 많을수록 우리 밖에 있는 너티나무나 이런 것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위로 안 자라고 옆으로 퍼지잖아요. 그 이제 퍼지는 게 이제 자손 번식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 자라는 도장지에는 질소가 많고 열매가지는 탄수화물 비율이 많거든요. 탄수화물 비율이 나무가 높아지는 상태가 되면은 자손을 번식하려고 하는 이제 상태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탄수화물 비율이 높아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이게 당도가 오히려 높아져야 정상인데 복숭아는 반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주지를 갱신하면서 이제 답을 찾았는데 이 복숭아 다른 사과나무도 한 20년 30년 된 거 엔진톱으로 빼보면은 안에 요 껍질에는 양분이 이동하고 속에 나무는 물이 이동하거든요. 물이 이동하는데 이 물관부가 이제
뭐 다른 과수는 물관부가 나이가 100년, 200년 돼도 아주 고목이 되면은 이제 물관부가 죽는데 한 100년 미만까지는 안에 물관부가 다 살아 있어요. 근데 유독 핵과류 중에서도 이제 복숭아가 심한데 얘들은 한 6년에서 7년 되면은 가운데 톱질 해보면은 가운데 부분이 빨갛게 벌써 물관부가 죽어 있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처음에는 전체 굵기에 속에 10%만 죽었는데 나중에 한 10년 전후 되면은 전체 부위에 속에 한 50%가 붉은색입니다. 그건 물관부가 죽은 거거든요. 한 20년, 30년 돼 보면은 껍질 밑에만 물관부가 살아있고 속에는 다 죽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판단했는 거는 이제 이 물관부가 한 50% 이상 죽으니까 뿌리나 이런 데서 이게 새순이 돋아 올라요. 그게 뭔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 양수기 같은 거, 분무기 같은 거 압을 많이 받으면은 압이 많이 받으면은 호수가 터지든지 어디 터지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뿌리에서 양분 수분을 이제 흡수해가 위로 올리는데 통로가 반 막힌 거예요. 막히면은 갈 데가 없으니까 밑에서 새순으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양분 수분 흡수해가지고 나무 가지 열매로 다 가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용을 해야 정상적인 당도가 나오는데 이제 그 이동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판단은 당도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원주간은 놔두고 주간을 갱신하는 거는 나무를 갱신해야 되니까 주간은 놔두고 주지를 갱신을 다 해봤어요. 주지를 갱신을 다 해보니까 40년 넘은 나무도 6년 7년생 나무보다 당도가 훨씬 더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제 나름대로는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 다시 비교 대조구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해봐야 될 상황이고 저는 나름대로 그걸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 바란스를 뿌리하고 지상부 바란스 개념이 이제 가장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상부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아까 몇 분 이제 총무분하고 사진 보여주셨는데 새로 채식했는 거 보니까 전부 Y자로 해놨는데 복숭아 나무는 3년이면은 일반 수영으로 키우면 6년 7년 걸리는데 이제 주지를 있는 대로 다 키우면은 주간도 빨리 굵어지고 나무 크는 거는 3년 만에 완전히 성목으로 돼요. 1년에 순나방이 안 먹으면은 주지 하나가 자라는 길이가 순나방이 하나도 안 먹었을 때 한 2m에서 3m 자라요. 근데 아무리 늦어도 3년이면은 6m 심어봐야 반까지밖에 못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키운다면은 2년 3년 안에 다 성목이 돼요. 되는데 이제 그 뒤로는 성목이 될 때까지는 이런 결과지 받아가지고 따먹을 수 있어요. 따먹을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전정해야 되고 어떻게 자르고 누구나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맞닿은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냐. 그거는 이게 여름 전정으로 할 수는 있는데 여름 전정으로 한계가 있어요. 아까 제가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지 여름 전정 아무리 해야 이게 한계에 오면은 한 2대1 뿌리 비율하고 지상부 비율이 한 2대1 정도 될 때까지는 여름 전정으로 적심으로 이게 수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 되면은 여름 전정도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는 지난해 같이 원래 특히나 더 이제 연락도 많이 오고 하시는 이유가 저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지난해 같이 비가 지지난해도 좀 왔고 지난해 같이 비가 1년 계속 왔잖아요. 연중 비가 오는 해는 안 그래도 뿌리하고 지상부 비율이 2대1인데 그 2대1이라는 말이 힘이 남아돈다는 이야기거든요. 2대1인데 비까지 오니까 땅속에 있는 양분하고 수분을 더 많이 빨아 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나무는 지상부하고 뿌리하고 1대1입니다. 1대1이기 때문에 많이 빨아들여도 갈 데가 많아요. 가지가 많기 때문에 갈 데가 많으니까 이 나무 지상부에서 완충을 다 해줘요. 그래서 최소한 열매를 버리진 않아요. 버려도 한두 개 버리지 열매를 버리지는 않고 당도만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뿌리하고 지상부 비율이 많이 깨진 나무는 2대1 이상 되는 나무는 비가 한 3일 이상 일주일 가까이 연달아 오면은 순으로 빠지다가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열매를 다 버립니다. 특히 8m 가수원에 일주일 정도 비 오고 난 데 한번 가보십시오. 열매 거의 다 버려버립니다. 8m하고 2번 계심령이 뿌리하고 지상부 비율이 한 5년 차까지는 거의 1대1로 가요. 근데 그 이후로 되면은 공간이 한정이 딱 돼 있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뿌리는 계속 자라거든요. 지상부는 계속 적심해가지고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런 가수원에 가보면은 열매를 거의 뭐 한 일주일 이상 되면 관은 이만한데 다 밀어버립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지상부하고 지하부하고 밸런스를 못 맞춰서 그런데 이 가수원도 품종이 이제 이 품종이라서 그렇지 정상적인 것 같으면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끝에 가가지고 서로 닿을 때 막아서 하든지 아니면은 뭐 적심을 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해결책은 뭔가 하면은 감벌을 해야 돼. 감벌. 지상부 공간은 나무 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나무 수를 줄이면은 이 주지가 길이가 갈 수 있는 한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다른 수영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여기 회장님께서는 옆에 팔을 다 이제 골격지를 유지하면서 나무 수영을 고생하셨는데 나중에 나무가 다 커가지고 이제 이 주지가 맞은편 나무 이게 한 8m, 7, 8m까지는 1년에 2m 정도 자라요. 주지가 정도 자라는데 여름 품종 말고는 그런데 그 8m 넘어가면은 1m 자라다가 50cm 자라다가 거의 한 10m 가까이 가면은 확 줄어요. 더 이상 잘 자라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가 문제인 게 뭔가 하면은 소나무같이 골격지가 없는 주지는 수간 폭이 양쪽 1m에서 한정이 돼요. 옆에 1m에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쪽 주지 두 개 사이로 여기까지 와도 여 밑에 결과지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옆에 골격지를 이렇게 두고 이제 이렇게 계속 키우면은 이 나무 상태는 골격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복숭아 뭐 3, 4년 하고 농사 접을 건 아니잖아요. 이 나무가 주지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 부채처럼 펼쳐진 것 전체가 여기를 다 덮기 때문에 이 주지 밑에는 햇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다른 우리 지역이나 뭐 어디 가도 할 거 없이 실패하는 원인이 이 주지가 이쪽에 와가 닿을 때쯤 되면은 이렇게 막아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막아놓으면은 이제 이게 길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 잘라낸 만큼 위로 못 자라니까 이게 옆으로. 아, 괜찮아요. 예. 막은 이제 잘라낸 살이 옆으로 이제 힘이 다 쏠려버려요. 잘라낸 만큼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끝에 힘이 쏠리면은 여기 한 3, 4년 지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 골격지 두 개는 계속 굵어지고 나머지 밑에 가지는 이렇게 하나 둘씩 계속 말라주고 올라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보통적인 한 7, 8년 이상 된 과수원, 승목 과수원은 대부분 다 그래요. 한 10년차 과수원 가보면은 전부터 이렇게 저렇게 좁게 계속 유지했는 과수원은 복숭아는 햇빛이 안 들어가면은 무조건 가지가 말라 죽어요. 좁게 유지했는 과수원은 나중에 10년이 넘어가도 하단부에 열매 다는 가지가 다 살아있고 이제 저렇게 막고 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서로 닿을 때쯤 돼가 막아가지고 관리하는 과수원을 가보면은 이제 전국 어디 가도 하단부부터 이제 결과지가 죽어 올라가가지고 우리 키 닿는데 복숭아 딸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상단부만 결과지가 있는 이제 그런 나무가 돼버립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잘 해가지고 이 주지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저도 이제 3m, 4m 정도 되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가수원이 원래 감나무 가수원인데 감나무 줄에 마차가 그대로 심다 보니까 한 3, 4m밖에 안 되는데 거기 주지가 지금 한 7, 8m 다 되거든요. 다 되는데도 이쪽 주지가 이 나무 이 주간 있는 데까지 와 있고 이쪽 주지가 반대편 주간 있는 데까지 다 겹쳐가지고 가 있어도 열매를 전부 정상적으로 수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끝을 안 맞고 아까 저 주지처럼 가늘고 길게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지 숫자가 아무리 많아가지고 옆에 나무하고 이렇게 얽혀도 그 사이사이로 햇빛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수영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고 그 이제 제일 이제 일반 지금 제가 아카데미 강의를 잘 안 가는 게 이제 아카데미 오시는 강사분들 이제 저도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는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리 그거 해도 이제 그래가 고사를 하고 안 가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제 강사분들이 와가지고 도장지를 가지고 결과지로 사용하도록 다 가르쳐 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다 한자에서 왔잖아요. 결과지라는 거는 열매 가지거든요. 결실을 할 때 결자하고 과일할 때 과일. 열매 가지를 결과지로 사용하지 않고 도장지라고 하는 거는 도둑놈 가지거든요. 그냥
양분을 도둑 훔쳐가지고 그냥 길게 자라는 가지를 도장지라 그래요. 근데 도장지를 가지고 이제 열매 가지를 만들도록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렇게 전정을 하면은 한 3년차 지나면은 열매 가지는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근데 제가 결과지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 보면은 적심을 해 놓으셨잖아요. 이제 직립성으로 이런 가지를 갖다가 이제 도장지라 그럽니다. 이런 가지도 이렇게 막지 않고 그냥 놔두고 그대로 유지하면은 내년에 요 옆에 전부 이런 결과지가 나와요. 도장지도. 근데 다 이렇게 절단하라고 가리킵니다. 절단하라고 가리키면 여기는 이제 품종이 그래가지고 다 유지가 되는데, 이런 도장지를 절단해가지고 결과지를 이렇게 만들면은 원래부터 있던 이런 결과지는 이런 결과지들은 요 도장지가 살아 나가면서 요 밑에 있는 원래부터 있던 결과지들은 다 말라 죽어요. 요게 3년 차 되면은 요게 1년이잖아요. 여기까지 2년, 여기 3년인데 3년 차 되면은 반틈 말라 죽고 반이 말라 죽고 4년 차 되면은 거의 다 말라 죽어요. 결과지는 측면이나 약간 빗면 밑에 이제 거의 다 형성이 돼 있는데, 도장성 결과지를 사용하면은 한 3년 차 지나면은 이 원래 열매를 생산하던 가지는 다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로 이제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게라. 그게 무슨 이제 차이인가 하면은, 원래 결과지는 처음에만 도장지가 나오지 계속 이 결과지 상태로 열매만 생산해. 여기서 만든 양분들은 여기 열매가 없다면은 옆에 결과지로 가지 전부 요 안에서 순환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처음에 나무 전체에 TR율이 안 맞다고 하면은 이런데 도장성 가지가 한두 개는 가끔 나와요. 근데 이 가수원 같이 TR율이 딱 맞으면은 이런 가지도 도장성이 안 되고 그냥 결과지로 계속 남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전부 요래 적심해 가지고 결과지로 다 만들어 놓으면은, 가운데 부분에 이런 식으로 적심해가 만들어 놓으면은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결과지는 이런 식으로 다 말라 죽어요. 다 말라 죽기 때문에 그거는 농사 짓는 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결과지로 농사를 지을 건지 이제 도장지로 농사를 지을 건지, 그거는 이제 오시는 강사분마다 이제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처음에는 이걸로 해봤어요. 근데 나무한테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적심을 이 품종은 이제 한 번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제 황도계통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이런 거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특히 만생종 장원황도나 이런 품종 같은 경우 이걸로 농사 지으려 그러면은, 이래 가지고 적심했는 가지로 농사 지으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놔도 열매 가지 위에 등에서 다시 이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적심을 8m 같은 경우에 진짜 나무 이쁘게 만들려면 한 달에 2번 적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수영을 정상적으로 구성을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보통 뭐 복숭아 농사는 이 지역에는 이제 시작 단계라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하는 동네 가면은 이제 7월 달부터, 우리 지역엔 6월 달 복숭아까지 있는데 6월 달부터 8월 9월까지 계속 수확을 해요. 계속 수확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수확하면서 토요일 날 이제 공판장 안 하는 날 주로 약을 치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수확하고, 계속 그게 연장이 되기 때문에 수확하기도 바쁜데 이 적심할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TR율하고 CN율 이야기인데, 이 도장지에 달린 열매는 열매가 보통 보면은 세포 분열할 때까지는 그 꽃피고 30일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이 길이 생장을 해요. 열매가 요래 길게 생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옆으로 처음에는 종경이 길어진다 그러고, 그 다음 횡경이 길어진다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옆으로 살이 쪄요. 근데 이제 과일 모양, 중매인들은 다 알아요. 과일 모양만 보고, 이제 지금은 가락시장이고 산지공판장에도 중매인들이 당독에 다 들고 다니거든요. 찍어보고 다 사요. 옛날에 모르는 시절에는 빛깔만 보고 샀지만은 지금 다 찍어보고 샀기 때문에 당도 없으면 아무리 크고 빛깔이 좋아도 중매인들 손가락 안 내요. 이 도장지에 달린 열매하고 이 결과지에 달린 열매하고 어떻게 차이 나나 그러면은, 도장지에 달린 열매는 종경은 길어졌다가 끝에 횡경이 덜 길어져요. 이 열매 안에 보통 그거 복숭아는 3차 비대까지 있잖아요. 그거 적과할 때까지 1차 비대, 그 다음 씨 굳어질 때 2차 비대, 마지막 색깔 나면서 3차 비대 가는데,
2차 비대까지는 따라가요. 근데 3차 비대를 이제 최대한 해야 되는데, 근데 그 3차 비대는 열매나 잎의 질소가 빠져요. 이제 요즘은 이제 요 독일수론에도 엿분석 시스템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엿분석을 시기별로 해보면은 수확기 다 되면은 잎에 있는 질소도 빠지고 열매에 있는 질소도 함량이 떨어져요. 근데 그런 식이 돼야 되는데, 이 도장지에 달면은 원래 질소 함량이 높은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의 질소도 끝까지 가지고 가요. 빠지기는 빠지는데 상당량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열매가 긴 상태로 익어요. 근데 결과지에 달린 열매들은 평경 길어진 상태에서 이제 질소가 완전히 빠지고 이 잎에서 만든 그 광합성 그 산물 전문 상태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쪽에 열매를 와서 포도당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열매로 다 와가지고 질소를 밀어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과일이 꼭지는 깊고 옆에 어깨가 볼록하면서 편원형이라 그래. 빵빵한 열매가 돼. 이제 그런 상태가 당도도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열매 당도 높으면 이 단단하기 경도도 높거든요. 그런 이상적인 열매가 되는데, 이 도장지하고 이런 결과지하고 같이 달아놓으면은 이거 두 개가 싸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결과지만 있든지, 아니 도장지 없이 결과지만 있든지 하면은 열매끼리 다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같이 이래 놔두면은 보시다시피 여기 가지들이 이렇게 다 말라 죽기 때문에 힘을 얘들이 다 빼가가요. 여기 있는 힘까지. 그러니까 얘들 두 개는 경쟁을 시키려면은 이게 수확했을 때 열매가 편차가 많이 생겨요. 이쪽이 양분을 다 땡겨 가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좀 클 거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2차 비대까지는 똑같이 가는데 3차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힘이 뺏겨가지고 작아져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도 수차례 반복해보고 이제 얻은 결론, 경험상 이제 얻은 결론인데, 얘 둘이는 한 집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선택했어요. 저는 이걸 선택해가지고 나무를 키우니까 얘는 이제 우리 애들 키우는 거 알아서 공부하는 놈 있잖아요. 그냥 가는 일만 인도해주면은 알아서 공부하는 놈이고, 얘는 공부하는 거 옆에 지켜보고 있어야 돼. 눈만 돌리면 도망가 버리고 오락실 가버리고 딴 데로 자꾸 도망가거든. 그럴 때마다 이 적심을 자꾸 해줘야 돼요. 양분 도망갈 때마다 적심을 해줘야 돼. 근데 얘들은 알아서 다 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무가 농사를 내 맘대로, 저도 이제 혈기왕성할 때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농사는 나무가 짓더라고요. 나무가 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지 내 맘대로 하겠다고 계속 자르고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끝에는 도장지만 남고 결과지는 다 말아 주고 버리더라고. 근데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돼. 내가 도장지 이제 8m 팔 다 이게 구성이 돼 가지고 도장지를 벌써 다 받아놨다 하면은 이제 그들이 득심해 가지고 그것도 도장지를 가지고 이런 덕까지 결과지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아니고 이제 처음에 이제 5년생 미만 나무가 이제 이렇게 유목이다 하면은 아까 저 밑에 파이프 있는 거성같이 그런 거는 2년만 이제 소금 전정하면은 이런 나무로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 그런 나무들은 이제 이렇게 바꾸셔도 이제 원활하게 키울 수가, 제 생각에는 원활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수원에는 지금 교수님 이제 질문 있습니다. 거기서요. 도장지를 그냥 거기서 도장지를 제거하고 우리가 열매 가지를 쓴다 했을 때요. 예. 그 상태에서 도장지는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됩니까? 그거? 이제 이 상태에서 제거를 하시는 거는 조금 늦고요. 1년, 2년생 때 이제 이런 지금은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여기 2년생이잖아요. 2년생일 때 이거는 주지 연장지는 있는 대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강하게 키워야 돼요. 절단 전장해가 키우고, 요 2년생일 때 결정을 해줘야 돼요. 2년생일 때 다섯 잘랐네. 예, 2년생일 때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줘 버리면은 요 결과지들이 요 같이 있으면은 얘가 말라 죽는데, 요 결과지들이 이거 2년생 겨울 전정 때 하면은 하는 것보다 여름 전정 때 해버리면 더 좋아요. 이게 이만큼 자라기 때문에 더 좋고, 그게 안 되면은 겨울 전정 때 이렇게 저도 시간이 없어서 겨울 전정으로 하는데 잘라주면은 요 결과지들이 다 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신장을 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아까 저 조지 같이 이런 결과지가 이게 멀리 나가봐야 이렇게 열매가 달리면 내려오거든요. 이제 제가 이게 강의 다니거나 뭐 하면서 하수형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하수형이 아니고 뿌리하고 땅 위에 비율을 맞추라고 해요. 이 열매 가지가 열매가 달리면 당연히 하수가 돼요. 이 전부 열매 가지만 있으니까 다 내려와 가지고 하수가 돼버리는. 그러면은 이게 열매가 이렇게 여름에 열매 가지 다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폭이 넓으면 1m, 보통 6, 70 안에서 여기 폭이 다 정해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 간격에 이거 한 1m만 나가면 이 사이에 이만큼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같이 주지를 또 새로 하나 받는 거예요. 그 공간에 새로 받고 이쪽에도 공간이 이만큼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지를 새로 받아가지고 계속 뿌리 크는 만큼 시상부도 같이 키워주는 거예요. 빈 공간 없도록 계속 메워주면서. 근데 새로 나오는 가지들은 이제 주지 끝은 아주 강하게 해가지고 주지 끝은 강하게 살려줘야 되고. 입눈이 없네. 예. 주지 끝은 강하게 살려줘야 되고, 살려주는데 요 밑에 끝을 주지가 이제 제가 요 눈은 위에 있는 눈이 주지로 자랐잖아요. 이제 없어가지고 선택을 한 건데, 요 눈은 밑에 있는 눈이잖아요. 막을 때 보면은 밑에 있는 눈, 바로 밑에 있는 눈이 제일 이상적인 그거 주지 연장지로 이 길이 제일 요 모양하고 제일 비슷한 각도로 나옵니다. 이 등에 있는 거 이걸 놔뒀더라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막았을 때 이제 나무한테 배워야 돼요. 저는 나무는 항상 내 과손이 있잖아요. 이거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남한테 물어보면 답을 다 해주거든요. 요 딱 잘랐는데 요 위에 있는 눈이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갔고, 요것도 똑같이 여기 딱 잘라버리면 위에 있는 눈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요거를 밑에 눈으로 놔뒀다라면 가지가 이쪽으로 왔겠죠. 이 자라는 것도 나무가 다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요거는 보십시오. 밑에 있는 눈이니까 이 각도가 별로 없이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가지를 끝에 자를 때 저거 밑에 여기 자르면은 여기 자르면 제일 좋은데, 아 맞네, 있네. 여기 자르고 요 완충을 한 2, 3cm 놔둬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거를 딱 요렇게 잘라버리면 요것도 요렇게가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요거 놔두면은 요거 지지대 삼아가지고 그대로 쭉 받침대가 돼줘요. 그대로 연장해가지고 똑같이 자라거든요. 주지 연장지는 제 유튜브 보면 이거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장시키고 그 밑으로 이제 전정하는 거는 1년생 여기 주지로 없어서 그런데, 1년생 주지는 금방 이렇게 하듯이 세력지면 다 떼버리면 얘들은 다 알아서 해요. 사람 손 갈 게 별로 없어요. 한 3년 차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단거지만 다 있기 때문에 이거 점점 크게 할 게 없어요. 옆에 방해되는 거 이런 것만 요 안에서 정리해주고 그대로 계속 이용해 먹으면 돼요. 여기도 도장지만 잘라주고 그대로 이 상태만 계속 유지해가 열매 달렸을 때 내려오고, 겨울에는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요것만 계속 반복되면은 이 주지는 나중에 이 주지를 갱신해야 될 시기 말고는 손 볼 게 거의 없어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게 이거를 열매 가지로 쓰는 게 아니면 여기가 이제 그 햇빛에 탈까봐 예. 여기를 조금 군데군데 놔둬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한 거면 이렇게 쳐주면 여기가 햇빛을 보기 때문에 여기 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여기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지. 저는 저희 가수원에 보면 일소된 것도 있어요. 이 부분에 일소된 것도 있는데, 이제 이게 일소가 제일 심한 거는 언젠가 하면은 여기는 괜찮은데 여름에 보통 보면 이런 도장지가 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온 상태에서 가을 전정한다고 싹 없애버리면은 그늘에 있다가 햇빛에 나오면서 일소가 확 돼버려요. 근데 보통 보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제 밖에서 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 같이 원래 까맣거나 이런 사람들은 햇빛에 나가도 얼굴이 화상 안 입는데, 늘 실내에 있다가 한번 해수욕 가가지고 한두 시간만 다녀도 다 익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등면이 이 도장지가 없이 햇빛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면은 등의 껍질이 옆에보다 한 2배 정도 두꺼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일소에
일소가 안 되고 견디는 힘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소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아까 같이 주지 연장을 저런 식으로 전전을 하면은 이게 항상 일직선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일소가 잘 안 일어나는데, 끝에 착과를 시켜가지고 이 가운데 활처럼 이렇게 굽어지면은, 굽은 자리는 거의 아무리 관리 잘해도 일소가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조심해가지고 요 반대편 주지가 저런 식으로 각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등에 별로 없어도 일소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주지가 일소 되려 그러면은 6년차 7년차까지는 일소가 없어요. 아무리 이게 노면이 돼도 6, 7년차 넘어가면서 일소가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벌써 제가 판단하는 그 관점에서는 이 주지가 벌써 수명을 다 됐어요. 10년 넘어가면은 저 같은 경우는 주지 다 바꿉니다. 이 주지에서는 당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옆에 나오는 이런 도장지나 이런 걸로 이 주지를 포기하고 바꾸기 때문에 이제 이 일소에 대해서는 이제 일소가 되더라도 크게 걱정을 안 하고 하여튼 이 유지를 해요. 그리고 이 주지를 이제 이쁘게 키우려면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지원이 이제 그것 쪽으로도 다 하는데 이게 주지 유인대라고 있거든요. 하나에 뭐 싼 거는 뭐 한 2,000원, 3,000원짜리부터 해가지고 비싼 건 한 6,000원까지 하는데 그거를 대 가지고 나무를 키우면은 나무가 훨씬 더 이제 이쁘게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착과를 시키면은 아무리 잘해도 끈을 묶어줘도 이렇게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유인대가 있으면은 요거 빼고는 다 착화시킬 수 있어요. 열매를. 그래도 여기 딱 들려 있으니까 수확하는데 수영 유지하기도 낫고 여러 가지로 유인대를 대는 게 장점이 훨씬 많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인대를 가능하면은 일이 좀 많더라도 대 가면서 키우면은 원래 100상자 따고 내년에 200상자 따는데 유인대 안 떼가 키우면은 원래 100상자 따면 내년에 150상자까지 밖에 안 불어요. 나무를 훨씬 더 빨리 키울 수가 있어요. 유인대를 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주지는 여기에 이 뼈대가 형성되어 있는 나무는 여기는 다 따버려도 나머지 이런 자마가 다 결과지로 나오거든요. 이런 게. 요게 다 결과지로 나와요. 근데 여기는 3년차, 4년차 돼버리면은 이거를 따버리면은 이거를 원래 잘라줘야 돼요. 이제 제가 하는 전장에서 원칙적으로는 잘라줘야 되는데 여기가 벌써 옆에 있는 결과지 다 잡아먹었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굵은 거를 유지를 안 시키는 게 뭔가 하면은 여기가 혼자 다 먹어요. 옆에 있는 양분을. 도장지도 옆에 있는 거를 다 땡겨가지만 옆에 있는 결과지도 이제 굵게 유지하면은 옆에 있는 결과지를 다 잡아먹거든. 근데 이거를 원래는 잘라줘야 되는데 잘라주세요. 잘라주면 여기서 여기까지 못 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안 굵어지게 전정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굵은 가지를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막지를 끝에 막지를 많고 이렇게 하면은 요것도 잘라버릴게요.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요게 이제 더 이상 굵어지진 않아요. 유지를 가지가 영 없는 데는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정상적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자르면은 이게 완전히 긴 가지 돼버리죠. 여기하고 여기 공간이 지금 벌써 한 3, 4년 되니까 많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나 이쪽에 새로 주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새로 주지 만드는 건 아까 이런 자리나 아니면은 이 정도 각도에 붙는 이제 결과지가 제일 좋은데 이제 그런 게 지금 너무 위축되고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이런 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복숭아는 얼마나 자람채가 좋나 하면은 이거 있잖아, 이거 요거 끈으로 여기 딱 묶어 가지고 딱 세운 다음에 작년에 요 복숭아 수확 한 자리거든요. 수확 한 자리인데 끈은 다 제거해버리고 요거 요리 딱 세우고 끈으로 요리 딱 묶어 놓으면은 이것도 내년에 한 1m 가까이 자라요.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황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해놔도 이게 2, 3m 자랍니다. 1년에. 근데 직립만 되면은 도둑은 가지가 돼요, 복숭아는. 그걸 갱신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걸로 주지를 새로 만드는 거죠. 필요한 자리에 어디든지. 근데 그렇게 이제 하기 싫으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 만들 가지는 적고할 때 되면은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열매를 자라버리면은 이 못 쓰는 가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주지 후보지로 되는 거는 그래 꽂는 거 샀다. 그렇죠.
따주면은 요거는 이제 거의 1년 만에 한 1m 이상 2m 정도는 자랄 겁니다. 이 품종이 워낙 안 자라는 품종이라서 아무리 못 자라도 1m 이상은 자랄 겁니다. 그럼 이쪽 공간을 얘가 다 채우잖아요. 얘가 다 채우면은 이제 얘도 도태시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각도는 요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런 게 없어가지고 너무 늦어버려서 지금 2년 3년생 미만 주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많거든요. 이런 자리에 만약에 이런 거라도 하나 있다. 그러면 이거 세워놓으면은 1년만 이만해져요. 이런 식으로 공간을 다 메워요. 공간만 다 메우면은 복숭아 수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아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공간만 계속 메워가면서 하니까 3년차부터 평당이 한 20kg는 나오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나무를 만들었을 때. 근데 우리나라 전국 평균이 지금 평당이 5kg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진짜 똑같이 못 만들어도 비슷하게 흉내만 내도 아무리 못 따도 평당 10kg 이상은 나옵니다. 이렇게 볼격지 있고 이래 해도 이 자리가 이 정도 비고 해도 평당 10kg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이 결과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교육은 받았는데 일지일과라고 그랬거든요. 교육은 받았는데 일지일과니까 요 단과지마다 다 달아요. 일지일과 하나씩 다 다르게 여기에다가 8개 9개씩 달아버려요. 완전히 이제 나무가 망가질 정도로 이제 달아버리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작은 과일이 나오고 이 나무에 원래 내가 농사 지을 때 달던 개수만 달면은 너무 커져가지고 열매를 못할 정도로 커져버려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만 한 20-30% 정도 더 달면은 원래 크기 정도는 다 나와요. 근데 저는 한 50% 정도 더 다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다는 그 숫자에서 이렇게 키우면은 열매 가지 간에 경쟁이 없기 때문에 젓가로 조절만 잘해주면은 위에나 밑에나 크기 차이는 별로 안 나요. 뭐가 차이 나나 하면은 위에가 먼저 있고 밑에가 쑥기만 늦어요. 근데 그 위에 거 수확 다 하고 나면 이거 결국은 다 크더라고요. 다 크는데 이제 수량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평당 한 10kg 이상 15kg 정도는 이제 흉내만 내도 비슷하게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이게 하수형이라고 했잖아요. 하수형이라고. 예. 근데 하수형이라는 용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 이제 그거 사과에 하수형이 있거든요. 사과에 하수형이라고 있는데 그 이제 제가 직접 유튜브 촬영한 건 아니고 이제 유튜브 찍으러 오시는 분이 편집하면서 이제 하수형하고 이제 유산 수형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수형으로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숭아에는 하수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저희들이 예. 먼저 교육받았을 때 이런 거 다 자르라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겹까지 나는 거 이렇게 이게 지금 방향이 맞다 그랬잖아요. 예. 이런 걸 한 1m씩 위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우리 V자형은 원목이 올라가고 예. 이거 올라가는 게 1m에 하나씩 이렇게 옆으로 튀어서 그건 예. 거기서 수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장가지 이런 거 위에 있는 건 다 잘라라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옆에 나가는 건 이렇게 키우라 그랬는데 예. 지금 교수님 얘처럼 이렇게 부러지면은 이건 나쁘다 그랬어요. 달지 말라 그랬어요. 복숭아를 달아서 내려가면 영양 성분이 뽑아 올리질 못하니까 처진 가지가 달지 말라고 배웠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8m 수령에서 나온 이론인데 그 이제 이 부주지 개념이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저는 이제 바로 결과지 개념이고 주지에서 이제 요게 주지고 이게 부주지잖아요. 그렇죠. 이 부주지를 이제 60이나 1m에 하나씩 달아가지고 결과지로 사용한다는 의미인데 이제 요거를 열로 옮기면은 맨 같은 의미입니다. 예, 근데 이제 등에 있는 결과지 없으면은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게 1m 정도 차이가 나고 여기 없으면은 옆에 있는 여기 결과지에서 결과지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결과지는 어떤 거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지 자체가 예. 위에 건 아니고 옆에서 30cm 이하가 좋다 그랬어요. 예. 예. 그 짧게 3cm 이하 짧은 것도 내려가면은 안 되죠. 달리면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쳐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달리는 거. 치면은 또 도장지 되는데 그거는 이 결과지 사이에
이게 이제 부주지 개념인데 부주지하고 부주지 사이 간격이 60이나 1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나온 결과지가 30cm 이상 나가면은 예, 옆에 있는 부주지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햇빛이나 양분하고 예. 경쟁을 안 하거든요. 되죠. 예,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 부주지를 이 공간마다 다 달면은 이 밑에는 이제 결과지가 없잖아요. 이 결과지끼리 경쟁을 안 하기 때문에 보통 이 결과지가 열매를 이런 식으로 그늘에 들어가 버리면은 2차 비대까지는 따라가요. 근데 3차 비대는 얘들이 안 크고 삐죽하게 그냥 익어버립니다. 근데 옆에 있는 결과지가 햇빛에 항상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은 보통 그거 착과를 여기 시키면은 열매가 못 큰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단과지는 여기를 착과시키나 여기를 착과시키나 아까 말했듯이 수확기만 차이 나지. 이것도 여름 상태에서 여 밑에 있어도 여름에 햇빛을 다 받아요. 숫기만 며칠 넣지 똑같이 다 커집니다. 열매 착과 부위에 상관이 없이 커져요. 근데 아까 같이 이제 이 척지를 좁은 간격으로 유지를 하면은 거기에서 나온 결과지는 자기들끼리 닿아가지고 그늘을 만들거든요. 만들기 때문에 복숭아는 햇빛 못 받는 자리에 있는 열매는 절대 안 커져요. 햇빛만 받으면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다 키워냅니다. 그러니까 요 보통 우리 기본적으로 중장과지 여기 결과지라고 가정을 하면은 보통 우리 책에는 앞에 기부 쪽에 이만큼 끝에 이만큼 빼고 가운데 달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열매가 착과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요 끝에 쪽은 항상 그늘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는 봄에 꽃 필 때 보면은 요 끝에 있는 꽃이 제일 먼저 핍니다. 처음에는 1차 세포 분열할 때까지는 얘가 제일 커요. 근데 2차, 3차 가면서 여기 그늘에 들어가 버리니까 양분을 못 얻어먹어 가지고 못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끝까지 햇빛을 본다면은 얘도 똑같이 커져요. 숫기만 며칠 차이 나고. 그리고 기부에 있는 열매도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해칼이 심한 품종, 흑조생종 있잖아요. 해칼이 심한 품종이나 백도계통, 해칼이 심한 품종은 오히려 기부에 있는 열매가 해칼이 없어요. 그런 품종들은 또 기부에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품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거는 본인 농장에 있는 품종에 맞춰가지고 가운데 책에서 배운 대로 여기만 달다 보면 전부 구멍 다, 씨 옆에 구멍 다 생겨버려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교수님, 지금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게 예. 측지를 지그재그로 해서 1m씩 하는데 지금 대표님이 강의하시는 이 결과지는 측지에서 결과지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주지에서 그냥 결과지를 받으시는 강의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배운 게 다르고 예, 우리 예. 지금 Y자형 수영을 수영은 Y자의 수영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측지를 받아서 거기서 이렇게 뻗게 되는데 예. 그럴 경우에도 나중에 저 밑에서 좀 강의를 해주시면 예, 예, 그거 어떻게 제가- 우리가 제가 우리 거에 맞춰서 해야 될지 밑에도 설명을 이거는 지금 회장님이 이렇게 빼셔도 이렇게 지금 자연형으로 말씀해 이 주세요. 회장님은 지금 말씀대로 하신 거고 우리는 다르니까 또 좀 알려주세요. Y자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60에 하나씩 받아도 한 4년차, 5년차 넘어가면 갈 데가 없어져요.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이 결과지 아까 처음에 TRU 설명드렸잖아요. 요거 60에 하나씩 딱 받아놔가지고 저기 길이가 아무리 멀어도 3m. 그 뒤로는 이제 갈 자리가 없잖아요. 공간이 없잖아요. 요거도 한정이 돼가 있고 그게 진짜 한계까지 갈 수 있는 게 한 6년. 그 뒤로는 이제 TRU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또 간벌하기도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간벌하면 채로 이걸 더 빼든지 채로 다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키우는 방법은 사이에 간벌해 버리면은 이걸 계속 키우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한 6m 거리는 한 2년 3년이면 빈자리 없이 다 닿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과수원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Y자가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밀식이거든요. 한계가 3m이기 때문에 밀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처음에는 잘 키우면은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뽑을 수 있는데 5년차 뒤에부터 이제 대책이 있어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대책은 적심밖에 없어요. 적심을 계속 해가지고 이제 억제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름에 순을 못 자라게 하면은 뿌리도 못 자라거든요. 예, 뿌리를 끊어줘도 위에가 못 자라고 위에를 끊어줘도 뿌리가 못 자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제 유지시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클 수 있는 대로 한계까지 키우면은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3m잖아요. 예. 원래 교육받을 때 5년 내지 6년이 되면 중간 한씩 다 잘라내라 그랬어요. 예, 예. 그런데 재배하다 보면 욕심이 나서 안 잘리거든요. 준비가 안 됐어요. 누구나 예.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예. 이걸 안 자른다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자르고 이 가지를 쭉 나가게 해야 되는데 쭉 나가게 하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르고 난 뒤에 키우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 같이 키우고 난 뒤에 자르는 개념입니다. 여기 지금 이 수지가 지금 한 5m, 6m 왔잖아요. 그 정도면은 이 주간 이제 올해 지나면 이제 주간까지 오거든요. 다 키우고 난 뒤에 이게 여기 주간까지 오고 난 다음에 제거를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개념을 갖고 하면은 손실이 없이 계속 운영이 되고 이제 한계까지 왔는데 아까 같이 저렇게 주지를 막아가지고 키우다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드러내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차이인데 미리 이제 나가야 될 나무는 PR율이 안 맞더라도 이 주지를 한두 개 들여가지고 2개만 하든지 3개만 유지하고 얘들은 키울 나무들은 5개, 6개 있는데도 계속 받아가지고 PR율을 맞춰가 키우고 그러면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이제 없애주는 쪽으로 그렇게 유지를 해야 이제 따놓은 수량이 안 줄어들고 그대로 갈 수가 있어요. 저도 아까 그 영양학 프로그램들 얘기했잖아요. 밑에서 빨아올리는 거름이 많고 위에 많이 달아놓으면 익어서 떨어진다고 그러는 많습니다. PR율이 안 맞으면. 대학률이 안 나요. 예.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다르면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 거름이 많이 올라가는데 많이 다르면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밀어내서. 많이 달아서 더 떨어진다고는 안 했죠, 제가. 이게 안 맞으니까 많이 달아서 영양이 많이 올라가면 많이 낙과가 된다고. 아까 많이 달아서 낙과가 되는 게 아니고 TR율이 안 맞으면은 예. 안 맞는다는 게 많이 밀어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뿌리 양이 너무 많으면은 지상부에서 다 못 받아준다는 거죠. 뿌리 양이 너무 많으면 그냥 만약에 많이 떨어지면 나머지 있는 복숭아도 다 떨어져 버려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고. 거름이 많이 올라가면 뿌리 양이 많이 올라갔을 때 많이 떨어지신다. 아래와 위가 적당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비율이 적당해야 된다. 예.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럼 조금 덜 다르면 덜 떨어진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비율이 맞게. 아니 덜 달으면 그건 얘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얘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그러니까 제가 거예요. 비율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그거 하고 이번 개신형이나 8m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제 이 나무는 지금 계속 이 뿌리 나가는 양하고 지상부 나가는 양하고 1대1로 계속 유지해가면서 키우고 있고 예, 그 정도 되면. 예, 키우고 있고 이제 그 수세를 어떻게 판단하나 하면은 그 이제 도장지가 자라는 정도 보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 적심을 안 한 상태에서 보통 보면 1m 이상 자랍니다. 예. 1m 이상 자라면은 이제 뿌리 양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1m 이상 계속 자람새가 이제 적심을 안 했을 경우에 유지되는 거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도장지를 싹 제거를 해버리고 전정을 해놓은 상태가 되면은 이제 그 비율이 더 많이 깨지거든요. 2대1이나 3대1로 깨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힘이 남아 돌잖아요. 우리가 50% 전정을 하면은 이듬해 한 70에서 80% 회복을 해요. 전정해놓은 양에. 근데 이런 식으로 전정하는 거는 많아봐야 한 20% 정도만 잘라내거든요. 근데 50% 정도 잘라냈다고 가정해도 이제 한 7, 80%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만큼 회복을 하기 위한 양분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데 비가 오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비료나 내는 거 그거까지 다 위로 땡기기 때문에 이제 다 받아줄 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가지가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열매도 그대로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가지나 열매나 다 받아주는데 가지도 양이 너무 적고 열매도 이제 제한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못 받아준다는 거예요. 일단은 10분, 그렇죠. 10분 정도 쉬시죠. 한 가지만 질문드 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측지를 이렇게 받아놨는데요. 예,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측지를 가급적이면 결과지로 하고 하나를 차례 더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측지를 우리처럼 측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하나를 사용해서 내 이 몸체에다 전부 결과지를 붙이는 수영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고 이 거를 또 좀 나중에 가르쳐 주시죠. 뼈대를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바꾸기 어려워요. 네, 그렇죠. 우선 우리가 아직 10분 유년이니까. 쉴게요. 강사님도